시간은 흘러도 이야기는 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날의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레이디오 극장 지금 시작합니다. 제3화 붉은 별들의 침묵. 제일막 붉은 기에 아래. 1949년 9월 평양. 세계는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섰고 한반도는 그 분열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 위에 놓여 있었다. 38도선. 그것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었다. 이념의 장벽이자 두 세계를 가르는 철의 장막이었다. 소련의 지원하에 정권을 수립한 김일성은 이제 34세의 젊은 수상이었다. 그는 항일 빨치산의 전설적 영웅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소련군 88 특별여단의 대위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다. 권력에 대한 본능, 그리고 통일에 대한 집념. 동무들 앉게. 오늘 우리가 논의할 문제는 조선의 미래에 관한 것이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선의 통일에 관한 것이디. 수상동무, 남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승만 괴뢰 정권은 백색 테러로 우리 동지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흉흉하고. 바로 그 때문이네, 박동무. 남조선 인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나? 하디만 수상동무, 미제는 아직 남조선에 군사 고문단을 두고 있디요. 그들의 반응을. 미제는 이미 철수했네. 1949년 6월 500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기고 모두 떠났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은 남조선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것이네. 이 지도를 보게. 38선. 이 선은 우리 민족을 갈라놓은 상처의 선이야. 하디만 동시에 기회의 선이기도 하디. 수상동무, 전쟁은 쉽게 시작되지만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8년간 싸웠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집어삼키는지. 최동무의 우려는 이해하네. 하지만 이것은 전쟁이 아니야. 해방이디. 남조선 인민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 박동무, 남조선 당조직은 준비되어 있나? 예, 수상동무. 남조선 노동당은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당원이 20만 명입니다. 우리 군이 남하하면 즉각 봉기할 것입니다. 좋아. 하디만 한 가지 문제가 있네. 스탈린 동지입니까? 그렇네. 소련의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 슈티코프 대사는 아직도 신중한 입장이야. 수상동무, 슈티코프 대사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게.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동지. 어서 오십시오. 대사 동지, 마침 동무들과 중요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논의라. 혹시 남조선 문제에 관한 것입니까? 역시 대사 동지는 눈치가 빠르시군요. 김일성 동지, 스탈린 동지께서 제게 명확히 지시하셨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모험은 신중해야 한다고,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해야 한다고. 대사 동지, 이것은 모험이 아닙니다. 계산된 행동입니다. 첫째, 미국은 이미 철수했습니다. 둘째, 남조선 인민들은 해방을 갈망합니다. 셋째, 우리 인민군은 충분히 강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모스크바에서 내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모스크바에 가겠습니다. 스탈린 동지를 만나갔습니다. 직접 모스크바에? 예, 우리의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오고 갔습니다. 이것은 조선 인민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1949년 가을, 김일성은 결심했다. 통일을 위한 전쟁. 그는 그것을 해방이라 불렀고 인민을 위한 선택이라 믿었다. 혹은 믿고 싶어 했다. 그러나 역사는 그에게 묻지 않았다. 그 길이 얼마나 많은 피를 요구할 것인지를. 평양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기차는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김일성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영광을? 통일을? 아니면?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곳은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김일성 수상동지께서 조소친선을 위해 소련을 방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승리이며 강동무, 좋아요. 하지만 좀 더 감정을 실어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순간입니다. 네, 국장동무 다시 하겠습니다. 강동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수상동무께서 소련에 가시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왜 묻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방송을 더 잘하려고요. 청취자들에게 더 와닿게. 강동무, 우리는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포장되고 진실은 방송되지 않았다. 강선아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전하는 말들이 곧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역사는 움직여야 한다. 제2막 스탈린의 그림자. 1950년 3월 30일 모스크바 크레물린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일성은 두 번째 방문이었다. 첫 방문은 1949년. 스탈린은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 때가 아니다라고. 그러나 이번은 달랐다. 세계 정세가 변했다. 1949년 10월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장악했다. 1950년 1월 딘 에치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발표하며 한반도를 제외시켰다. 바람이 바뀌고 있었다. 스탈린 동지께서 기다리십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성 동지, 오랜만이요. 앉으시오. 스탈린 동지,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담배 피우시오. 감사합니다. 김 동지, 당신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요.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왔소. 같은 이야기를 하러. 스탈린 동지, 상황이 변했습니다. 중국은 통일되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이제 기회입니다. 기회. 당신은 전쟁을 기회라고 부르는군. 나는 그것을 위험이라고 부르오. 위험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군은 10개 사단 20만 명입니다. T-34 전차 150대, 야포 500문. 남조선군은 우리보다 훨씬 약합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니오. 미국이 개입하면. 에치슨의 발언이 증명합니다.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방위선에 한국은 없습니다. 마오는 뭐라고 하던가? 아직 베이징에 가지 못했습니다. 스탈린 동지의 승인을 먼저 받고 싶었습니다. 좋아, 최소한 순서는 아는군. 김 동지,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야겠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오. 3일 안에 서울을 점령하고 한 달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네, 확신합니다. 남조선 인민들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박헌영 동무의 남로당 조직이 봉기할 것입니다. 박헌영, 그 사람은 너무 낙관적이오. 인민들의 지지를 과대평가하고 있어. 하지만 듣기만 하시오. 나는 승인하겠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 마오의 동의를 받으시오. 나는 중국과의 관계를 망칠 생각이 없소. 둘째, 소련군은 직접 개입하지 않소. 무기와 고문만 제공할 것이오. 셋째, 이것은 당신의 전쟁이오. 실패하면 당신의 책임이오. 여기 사인하시오. 이것은 우리 사이의 비밀 의정서요. 소련은 T-34 전차 추가 지원, 항공기 지원, 군사 고문 파견에 동의하오. 대신 전쟁 후 한반도에서의 소련의 영향력을 보장하시오. 감사합니다, 스탈린 동지. 감사는 이기고 나서서 하시오. 그리고 김 동지 명심하시오. 미국이 개입하면 당신은 혼자요. 소련군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 이해합니다. 좋소. 이제 베이징에 가보시오. 마오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오. 그 사람은 당신보다 신중할 것이오.
1950년 4월 초 김일성은 스탈린에서 서명을 받았다. 그것은 허가서이자 사형 선고였다. 역사의 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더 남아 있었다. 마오쩌둥. 1950년 5월 13일 베이징. 김일성은 신생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를 방문했다. 마오쩌둥은 불과 7개월 전 천안문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그는 30년간의 혁명 전쟁을 치른 사람이었다. 전쟁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김동지, 어서 오시게. 차를 한잔 하시겠소? 감사합니다. 마오 주석 동지. 모스크바는 어땠소? 스탈린 동지께서 승인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김동지, 나는 당신에게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이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소. 마오 주석 동지. 들어보시오. 나는 30년간 싸웠소. 장제스와 일본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전쟁은 시작은 쉽지만 끝은 아무도 모르오. 주석 동지, 하지만 조선 동지들의 통일 염원은? 염원과 현실은 다르오. 김동지, 미국이 개입하면 어떻게 하시겠소? 에치슨 라인이 증명합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포기했습니다. 정치인의 말을 믿으시오. 에치슨이 오늘 한 말을 내일 번복할 수 있소. 미국은 예측 불가능한 나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분단된 채로 살아야 합니까? 분단이 전쟁보다 나을 수도 있어. 마오 주석 동지, 당신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장제스를 타이완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나는 23년이 걸렸소. 당신은 얼마나 기다렸소? 5년. 제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남한 정권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조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습니다. 알겠소. 나는 반대하지 않겠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미국이 개입하면 중국이 도울 것이오. 하지만 그 전에 당신 스스로 이겨야 하오. 중국 인민해방군은 아직 회복 중이오. 우리에게도 타이완 문제가 있어. 주석 동지, 압록강 국경지대에 예비병력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김동지, 나는 당신이 이기기를 바라오. 진심으로. 하지만 전쟁은 영웅만 만드는 것이 아니오. 희생자도 만들지. 모든 혁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이 누구의 것인지 잊지 마시오. 1950년 5월 김일성은 마오의 묵인을 얻었다. 그것은 동의도 반대도 아닌 침묵의 허락이었다. 세 명의 지도자 스탈린, 마오, 김일성은 역사의 무게를 나눠 짊어졌다. 혹은 서로에게 떠넘겼다. 제3막 형제의 강. (1950년 5월) 말 압록강 인근 북한 인민군 제6사단 집결지. 모스크바와 베이징에서 돌아온 김일성은 즉각 전쟁 준비를 가속화했다. T-34 전차들이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도착했다. 소련제 야포, 기관총, 탄약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리고 10만 명의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조선인 병사들이 압록강을 건넜다. 그들은 중국 내전에서 단련된 정예의 병력이었다. 동무들! 우리는 곧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우리는 미제의 앞잡이 이승만 괴뢰 정권을 분쇄할 것이다! 만세! 김일성 만세! 만세! 최동무, 병력 집결은 순조로운가? 예, 국방상 동무 38선 인근의 13개 사단 총 18만 5천 명이 배치되었습니다. T-34 전차 242대, 야포 552문. 좋아! 남조선군 전력은? 8개 사단 약 10만 명, 전차는 없습니다.
105mm 곡사포 91문, 그것도 구식입니다. 숫자로 보면 우리의 압승이군. 하지만 국방상 동무, 전쟁은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 전선에서 경험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최동무, 자네의 신중함은 이해 안 해.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 돌아갈 수는 없네. 알겠습니다. 김책 동지, 훈련 상황을 보러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사 동지, 우리 병사들을 보십시오. 최정예입니다. 훌륭하군요.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계획대로 될까요? 물론입니다. 작전명 폭풍. 첫날 개성과 춘천을 점령하고 3일 내 서울 진입, 한 달 내 부산까지 진격합니다. 야심찬 계획이군요. 정말 한 달이면 끝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남조선 인민들이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박헌영 동무의 남로당이 내부에서 호응할 것입니다. 박헌영, 그가 약속한 20만 당원의 봉기, 정말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한다와 믿는다는 다릅니다. 김책 동지. 1950년 6월 초 밤 11시 김일성의 관저. 전쟁 준비는 거의 완료되었다. D-Day는 6월 25일 새벽 4시로 확정되었다. 남은 것은 최종 결정뿐이었다. 들어오게. 수상동무,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안께, 박동무. 무슨 일인가? 수상동무, 저는 불안합니다. 박동무가 자네가 가장 적극적이었지 않나? 그렇습니다. 저는 남조선 인민들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틀렸다고? 만약 인민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만약 남로당의 조직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강하지 않다면? 만약 미국이 개입한다면? 박동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 스탈린 동지의 승인을 받았고 마오 주석의 묵인을 얻었어. 10만 대군이 38선에 직결해 있어. 지금 와서 불안하다고? 죄송합니다, 수상동무. 하지만 저는 남조선에서 온 사람입니다. 저는 그곳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박동무, 자네의 우려는 이해하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어. 우리가 물러서면 모든 것이 무너져. 권력도, 명분도, 동지들의 신뢰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동무, 자네가 말한 남로당 20만, 그것은 우리 계획의 핵심이네. 자네가 확신하지 못하면 나도 흔들리네.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해방을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의심하지 말게.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네. 박동무. 네, 수상동무. 의심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박헌영은 그날 밤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는 3년 후 간첩 혐의로 처형될 것이다. 전쟁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그가 그날 밤 예감했을까? 자신의 운명을? 남쪽은 조용하군.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게 우리의 최대 무기지, 기습. 국방상 동무,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또 그 이야기인가? 전쟁이 길어지면 중국을 거쳐 소련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고거의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지. 한 달. 그것이 우리의 목표야. 한 달 제가 중국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는 시간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동무, 자네는 훌륭한 군인이네. 하지만 너무 생각이 많아. 명령에 따르게. 그거이 우리의 의무야. 명령에 따라갔습니다.
1950년 6월 20일. 이제 5일 남았다. 38선 남쪽에서는 아무도 몰랐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제3막 불안한 동지들. (1950년 6월 21일) 평양에 비가 내렸다. 장마의 시작이었다. 일기예보는 25일까지 비가 계속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작전은 변경되지 않았다. 폭풍작전. 이름처럼 비바람 속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동무들, 이것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입니다. D-Day는 6월 25일 새벽 4시입니다. 각 부문의 준비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군사부문 총 11개 보병사단, 1개 탱크 여단이 38선에 배치 완료. T-34 전차 242대, 야포 552문, 박격포 650문 준비. 제1선 병력 9만, 예비병력 4만, 전투 준비 완료. 정치부문 남로당 조직의 암호 전문 발송 준비. 폭풍이 온다. 이 신호와 함께 주요 도시에서 봉기 개시 예정.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총 20만 당원이 대기 중입니다. 20만 박동무 확실한가? 네, 수상동무. 조직은 견고합니다. 박헌영 동지, 지난번에도 확실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정보에 따르면 남조선 경찰이 당 조직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일부 지역의 문제입니다. 전체 조직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우리는 남로당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의 힘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 보급 상황. 탄약 31분, 연료 45일분, 식량 61분 비축 완료. 모든 물자는 압록강 인근 창고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30일이면 충분합니다. 동무들,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38선은 곧 사라질 것이며 조선은 통일될 것입니다. 동무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수상동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말하시오. 만약 미국이 개입한다면 우리의 계획비는 무엇입니까? 계획비는 없습니다.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은 없습니다. 최동무, 전쟁에서 만약을 생각하면 이미 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김일성 동지, 최용건 동지의 질문은 합리적입니다. 소련군 참모부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 동지, 스탈린 동지께서 승인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승인과 보증은 다릅니다. 스탈린 동지는 명확히 하셨습니다. 소련군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소련군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민군으로 충분합니다. 수상동무, 저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쟁 개시 전에 남조선의 통일 제안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명분을 위해서라도. 명분? 박동무, 우리는 이미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조국 통일, 인민 해방, 그 이상의 명분이 필요합니까? 하지만 국제사회는 국제사회? 그들이 우리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고립되어 있습니다. 승리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무들, 3일 후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각자 맡은 바를 완수하십시오. 역사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동무, 남으시오. 네, 수상동무. 박동무, 자네는 오늘 이상했어. 회의 중에 의심을 품는 듯한 발언을. 아닙니다, 수상동무. 저는 단지 무엇인가? 겁을 먹은 건가? 겁이 아닙니다. 책임감입니다. 저는 남조선 출신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그곳 동지들이, 그곳 인민들이. 박동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네. 자네가 약속한 20만 당원, 그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네. 그렇지 않은가? 네, 물론입니다. 좋아, 이제 가서 쉬게. 중요한 며칠이 될 테니.
의심하는 자들 전쟁이 끝나면 정리해야겠군. 박헌영은 알았을까? 그날이 자신의 시작이자 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김일성은 이미 전쟁우를 계산하고 있었다. 승리의 영광을 독차지하기 위해 실패의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이 필요했다. 박헌영은 그 완벽한 후보였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조국 통일의 성업을 완수하기 위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선아야, 밥 먹거라. 네,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방송국 일이 힘드니? 어머니, 만약 전쟁이 난다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쟁? 갑자기 무슨 소리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전쟁은 무슨... 김일성 수상님이 평화 통일을 원하신다잖니. 라디오에서 맨날 말하잖아. 네, 그렇죠. 그래도 조심해야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몰랐다. 자신들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며칠 후면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라는 것을. 강선화의 목소리는 곧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 될 것이었다. 제오막 마지막 밤.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밤, 한반도의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다. 38선 남쪽에서는 한국군 병사들이 주말 휴가를 나가고 서울 시민들은 안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북쪽은 달랐다.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무도 몰랐다. 시간 확인. 현재 23시 00분. 5시간 후 공격 개시. 강연대 준비 완료 보고 들어왔습니다. 제1선 병력 전원 참호 진입. 보병대는 552문의 야포와 박격포 사격 재원 입력 완료. 개성 방향 집중 포격 준비되었습니다. 좋아. 이상한 기분이군. 사단장 동무. 저기 남쪽을 보게. 불빛이 보이나? 네, 의정부 쪽입니다. 저 불빛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어. 자고 있겠지. 내일 아침이면 그들은... 사단장 동무, 우리는 명령을 수행할 뿐입니다. 명령. 그래? 명령이지. 사단장 동무,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우리는 정의의 편이고 인민의 편이다. 반드시 이긴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쟁은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고. 집에 가족이 있나? 네, 함경도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싸우게. 통일된 조선에서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 젊은 병사는 27세의 리철수였다. 그는 전쟁 첫날 의정부 전투에서 전사할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 30년을 기다리다 눈을 감았다. 통일된 조선은 오지 않았다. 최종 명령서 폭풍작전 실행 명령. 이것으로 시작된다. 수상동무, 모든 부대가 대기 중입니다. 안께 김책동무. 마지막 담배일세. 긴장되십니까? 긴장? 아니, 설레는군. 드디어 시작이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두렵습니다. 김책동무가 자네가 두렵다니. 전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혁명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네. 그 희생이 우리가 구하려는 사람들이라면요. 김책동무, 자네는 너무 감상적이야. 우리는 지도자야. 전체를 봐야 해.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옳게 길을 가는 것인지. 의심하지 말게.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진다. 이제 가세. 4시간 후면 역사가 시작된다. 네, 수상동무. 의심, 나도 의심하고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 절대.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조선인민군은 오늘 새벽 남조선 괴뢰군의 무장도발에 대응하여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도발, 반격, 다 거짓말이잖아. 강동무, 아직도 여기 있어? 네, 국장동무. 오늘 새벽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본은 외웠어? 네. 하지만 국장동무, 이 대본대로 방송하면 전쟁이 시작되는 건가요? 강동무, 위험한 질문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사실이 알고 싶습니다. 강동무, 우리는 사실을 알 필요가 없어. 우리는 당이 주는 진실을 전달할 뿐이요. 당이 주는 진실, 그게 진짜 진실일까요? 강동무, 조심하시오. 벽에도 귀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4시 30분에 방송 시작이요. 정확히 대본대로 읽으시오.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네. 강선아는 그날 밤 울었다. 소리 없이 자신이 곧 역사의 공범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백만 명에게 전달될 것이다. 거짓이 전쟁을 죽음을. 제6막 새벽의 포성.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3시 30분 한반도의 마지막 평화. 38선을 따라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소총이, 앞에는 전차가, 뒤에는 대포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다. 명령이라는 이름의 운명. (10분) 남았다. 떨리나? 당연하지. 너는? 나도 집 생각난다. 집, 나도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밥 생각나.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조용히! 명령 떨어지기 직전이다! 준비하라! 형제여, 살아남자. 살아남자. 각 포대 최종 사격 지원 확인. 제1포대 준비 완료. 제2포대 준비 완료. 제3포대 준비 완료. 목표는 개성, 의정부, 춘천 방향. 조탄 발사 후 30분간 집중 포격. 이해했나? 이해했습니다. 3분, 2분. 김책동무, 준비되었나? 네, 수상동무. 모든 부대 대기 중입니다. 최종 명령을 내리겠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풍작전 개시하라. 명령 수령했습니다. 작전 개시합니다. 이제 시작이구만.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정각. 552문의 대포가 불을 뿜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38선 전역에서 포탄이 비처럼 쏟아졌다. 개성, 의정부, 춘천, 동해안, 한반도 전체가 흔들렸다. 38선 남쪽 한국군 초소들은 갑작스런 포격에 무너졌다. 잠에서 깬 병사들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총을 들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인민군은 물밀듯이 밀려왔다. 개성은 2시간 만에 함락되었다. 의정부로 가는 길이 열렸다. 서울로 가는 길이 열렸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긴급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1950년 6월 25일 새벽, 남조선 괴뢰군이 38선 전역에서 무장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우리 조선인민군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김일성 수상동무께서는 전 인민에게 조국 통일의 성업을 완수하기 위해 총궐게 할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강동무, 계속!
인민군은 현재 전 전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조국 통일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방송은 한반도 전역에 울려 퍼졌다. 북쪽에서는 환호가, 남쪽에서는 공포가. 그 순간 수백만 명이 알았다.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김책동무가 말했지. 3일 안에 서울을 점령한다고. 우리는 해냈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지. 하지만 이게 승리인가? 이 폐허가, 이 시체들이, 이 울음소리들이 우리는 무엇을 해방시킨 건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한국전쟁 남한 사망자 약 150만 명, 북한 사망자 약 200만 명, 미군과 유엔군 사망자 약 5만 명, 중국군 사망자 약 18만 명, 총 사망자 약 370만 명. 전쟁은 끝났지만 통일은 오지 않았다. 38선은 휴전선이 되었다. 분단은 7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김일성이 꿈꾸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가 남긴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죽음과 분열과 증오였다. 그날 새벽 한반도의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해방이 아니었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역사 라디오 극장 붉은 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